자, 계속해서 함수의 증가와 감소에 대한 얘기 이어가는데, 이번에는 이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도함수의 부호를 조사해서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판정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볼 거고,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결론부터 확실히 한번 짚고 가자. 그러면 함수 fx가 어떤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 그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f'x의 값이 양수이면 함수 fx는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 보면 되고, f'x의 값이 음수이면 함수 fx는 그 구간에서 감소한다 보면 됩니다. 더 쉽게 말하자면 도함수의 값이 양수인 구간에서 원래 함수는 증가하고, 도함수의 값이 음수인 구간에서 원래 함수는 감소한다고 보면 되거든요. 자, 이 동그라미 1, 2번 내용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활용하게 될 거니까 일단 결론을 잘 숙지해야 되고, 이 내용이 공부했던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다 증명이 됩니다. 그 증명 과정을 곧 챙겨도 볼 거고, 근데 그 전에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. 미분 가능한 함수 yfx의 그래프가 이렇다고 하고, 이 뾰족한 데 없이 매끄럽게 잘 이어져 있는 곡선을 보면서 f'x의 값, 이 함수의 도함수의 값이 양수일 때는, 즉 이 함수의 그래프 위에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일 때는, 그럴 때는 그림과 함께 생각해봐도 딱 봐도 함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또 f'x의 값, 이 함수의 그래프 위에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, 그럴 때는 딱 봐도 이 함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 같죠. 자, 그림과 함께 직관적으로 이 내용을 한번 납득해 볼 수도 있는 건데, 방금 전처럼. 근데 엄연히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실관계가 다 참임이 증명이 되고, 또 앞으로 이 내용을 많이 활용하게 될 거다 보니까 증명 과정을 한 번쯤 제대로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화면 넘겨서 이 사실관계가 참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번 확인해 보고 넘어갈게요. 자, 우리 앞서서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는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함수의 증가와 감소에 대한 판정을 내려줄 수 있겠다고 했는데, 그 앞서 봤던 사실관계를 앞으로 여러분들은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춰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은, 한 번 정도는 왜 그런 사실이 성립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고 넘어갈 거예요. 자, 여기부터 볼게요. 함수 fx가 이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면, 이 열린 구간에 속하는 임의의 두수 x1, x2에 대하여 그 x1, x2란 두수의 대소가 이렇다 치고요. 함수 fx는 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이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. 갑자기 무슨 말인가 싶죠? 이 구간에 속하는 두 수를 가지고 이 구간 안에서 또다시 이 닫힌 구간과 이 열린 구간을 잡는 거니까, 자, 이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당연히 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이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수밖에 없어요. 여기까지 잘 왔죠? 그러면 또 이와 같은 사실이 성립할 때는요, 자, 함수 fx가 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이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는 평균값 정리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적용해 볼 때,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이 두수 x1, x2에 대해 이와 같은 식을 성립하도록 하는 상수 c가 이 열린 구간에 적어도 하나 존재하게 돼 있습니다. 그 상황에서 추가로 이렇게 또 가정을 하게 되면요, 자, 함수 fx가 이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 거기다 추가로 그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f'x의 값이 양수라고 가정하게 되면, 여기 있는 식을 그대로 들고 왔을 때, 자, 이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f'x의 값이 양수면은 f'c의 값도 양수일 수밖에 없고, 그럼 f'c의 값이 양수인 상황에서, 자, 이 식의 이쪽에 분모를 보세요. x1, x2의 대소가 이렇다라고 전제를 깔고 생각하고 있으니까, 그럼 여기 식에서 분모 파트가 또 양수입니다. 그러면 이 식 전체를 볼 때 얘도 양수, 얘도 양수면은, 자, 이 분자 파트 역시 양수일 수밖에 없죠. 이 식을 정리했을 땐 이런 관계 성립하게 돼 있고, 그래서 잘 보세요. 이 열린 구간에 속하는 임의의 두수 x1, x2에 대하여 이런 관계 성립한다 그러면 함수의 증가에 대한 정의에 따라 함수 fx가 이 구간에서 증가한다고 결론 낼 수 있는 거 맞죠? 자, 그리고 여기서 이 부등호 방향을 돌려 생각해보면, 자, 이까지는 이 흐름을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여기 가정을 할 때 부등호 방향 돌려서 가정하게 되면 흐름이 어찌 바뀌냐? 여기도 부등호 방향 돌려 생각해야 되고요. 여기도 부등호 방향 돌려 생각해야 되고, 자, 여기도 돌려 생각해야 되면서
이 열린 구간에 속하는 임의의 두수 x1, x2에 대하여 이런 관계 성립하게 되면서 그때는 함수의 감소에 대한 정의에 따라 이 함수 fx가 이 열린 구간에서 감소한다고 결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고 나면 우리가 이 참인 논리를 가지고 뭘 밝혀낸 거냐? 앞서 공부했던 함수 fx가 어떤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고 그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f'x의 값이 양수이면 함수 fx가 그 구간에서 증가하고 f'x의 값이 음수이면 함수 fx가 그 구간에서 감소한다는 앞서 공부했던 그 내용이 다 참인 명제라는 거를 지금 밝혀낸 거예요. 자, 그럼 이 3차 함수를 예로 들면서 앞서 공부했던 내용을 가지고 이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파악해 볼 건데 이 함수도 다항함수고 다항함수는 정의역인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죠. 그럼 바로 이 함수의 도함수를 구해서 그 도함수의 부호를 조사하면서 함수의 증가 감소를 따져봅시다. 자, 이 함수 미분해서 f'x 구해보자니까 3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9라고 자, f'x가 계산이 됩니다. 그 다음에 식을 이대로 냅두는 것보다는 인수분해해서 곱의 형태로 표현해주면은 이 도함수의 부호를 조사하기 편하니까 3 곱하기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그러면 3의 x 플러스 3 x 플러스 1 이렇게 식을 적어버릴 수 있겠죠. 그리고 나서 이 수식만 보고 생각하기보다는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 생각하면은 도함수의 부호를 직관적으로 더 편하게 파악할 수 있을 거라서 자, 이 함수의 그래프를 x축과 함께만 그려주자면 이렇게 그려집니다.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고 이 함수의 그래프는 x축과 x-3, x-1에서 만날 거라는 거 식 보면서 바로 다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자, y축 생략돼 있고 함수 y는 f'x의 그래프 이렇게 그려주고 나면은 이제 그래프 보면서 x의 값이 -3보다 작거나 x의 값이 -1보다 클 때 f'x의 값이 양수이겠다는 거 생각해 줄 수 있죠. 자, 그리고 x의 값이 -3보다 크고 -1보다 작을 때 f'x의 값은 음수이겠다는 것도 생각 가능하고요. 그래프 보면서 그러면은 이 범위에 해당하는 구간에서 함수 fx 증가할 거고요. 이 범위에 해당하는 구간에서 함수 fx는 감소할 겁니다. 그래서 아직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이지만은 자, 지금 파악해놓은 정보만으로 이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얼추 대략적으로 파악이 가능한 게 x는 -3 또 x는 -1 자, 요 두 지점 경계로 해가지고 함수의 증가와 감소가 교차합니다. x의 값이 -3이 될 때까지는 이 함수의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봤을 때 위로 올라가겠죠? 함수가 증가하니까. 그러다가 이 지점 경계로 해가지고 함수가 감소하기 시작하니까 자, 함수의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봤을 때 아래로 내려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지점 기준 다시 반등해서 함수의 그래프가 올라갈 겁니다. 이때부터 함수가 다시 증가하니까 그러면서 실제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본다 그러면 여기서 파악했던 거랑 어느 정도 그래프의 개형이 맞아떨어집니다. 자, 이 함수의 그래프를 띄워놓은 거예요. 이 함수가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면서 여기까지는 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로 그 다음에 오른쪽 위로 다시 올라가는 개형이 나오는데 지금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계속 쳐다보기보다는 우리 원래는 이 함수의 증가 감소를 답해보는 게 목적이었잖아요. 자, 그럼 구간별로 함수가 어느 구간에서 증가하고 어느 구간에서 감소하는지 답을 해보자면 이렇게 최종적인 답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. 이 함수 fx는 이 구간에서 증가하고 이 구간에서 감소한다고 답할 수 있겠는데 자, 여기 지금 닫힌 구간 처리돼 있어가지고 이거 오타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. 처음 보면은 여긴 분명히 등호가 없는데 자, 여기 구간 표시할 때는 -3, -1 이런 게 다 속해 있잖아요. 이 구간에. 근데 이거 오타 아니에요. 지금 f'x의 부호가 교차하면서 함수 fx의 증가 감소가 교차되고 있죠. 이때랑 이때. 자, 그렇게 함수의 증가 감소가 교차되는 타이밍에 중간에 한 번씩 껴있는
f'x의 값을 0으로 만드는 x값, 지금으로 치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인 거죠. 그런 x의 값은 함수가 증가하는 구간에도 함수가 감소하는 구간에도 모두 포함시켜 얘기해 줄 수 있어요. 실제로 함수의 증가와 감소의 정의에 따라 생각하더라도 이 구간을 예로 들자면은 여기 닫힌 구간 표시에서 마이너스 3을 이 구간에 포함시켜 놨잖아요. 이 구간에 속하는 인의 두 수에 대하여 x값 증가할 때 y값 증가한다는 논리가 실제 성립합니다. 그래서 여기 닫힌 구간 표시해 놓은 게 오류가 아니에요.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런 식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답할 수 있다는 것까지 얘기해 봤습니다. 자, 우리 도함수를 활용해서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함수의 증가 감소를 지금 판정해 주고 있는 건데, 여기서 참고삼아 얘기할 게 하나 더 있어요.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이런 표를 자주 볼 수도 있습니다. 생각보다. 이런 표를 증감표라 불러요. 도함수의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기준으로 구간 나눠서 구간에 따라 도함수의 부호를 조사해서 기록해 놓고, 그 도함수의 부호에 따라 원래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이런 식으로 화살표로 표시해 놓은 건데,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는 도함수의 값을 0으로 만드는 x값에 대해 그 값에 대응하는 함수의 값을 구해서 적어 놓은 건데요.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공부하다 보면 이 함수의 증가와 감소에 대해 답을 해보자 하고 나서 그런 질문의 해설에 이 증감표가 자주 등장해요.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도 이 함수의 증가와 감소에 대해 답을 해야 될 때마다 증감표를 당연스럽게 작성하고 답을 하려 할 수도 있는데, 생각해보면 증감표를 작성한다는 게 좀 비효율적입니다. 표를 그리고 그 표에 한 칸 한 칸 내용을 채워놓고 그 다음에 또 생각한다는 게 아무래도 좀 느리고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증감표가 뭔지 정도는 들어봐 두되, 이 함수의 증가 감소를 조사해야 될 때 증감표를 작성하는 게 의무는 절대 아니라는 것도 한번 들어둡시다. 그러면서 그냥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 생각하는 게 편하다면은 그냥 편한 방식대로 함수의 증가 감소를 잘 조사해주면 되겠다는 거 정도 얘기해보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. 자, 우리 앞서서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도함수의 부호를 통해서 그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판정해 줄 수 있겠다면서 중요한 얘기를 했었죠. 또 그러한 사실관계가 성립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평균값 정리를 통해서 다 확인을 해봤는데, 이제는 그 살펴봤던 참인 명제에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좀 짚고 넘어갈 거예요. 무슨 말이냐? 함수 fx가 어떤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 그 함수 fx가 그 구간에서 증가하면 그 구간의 모든 x에 대하여 f'x의 값이 양수이다 라는 건 거짓인 명제고, 또 어떤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그 구간에서 감소하면 그때 그 구간의 모든 x에 대하여 f'x의 값이 음수이다 라고 해도 그거 역시나 거짓인 명제라는 겁니다. 간단히 말해서 이 살펴봤던 사실관계의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건데, 그 역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발레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하고 넘어갈게요. 일단 함수 fx 식이 이렇다고 가정을 좀 합시다. 그럼 그 함수 f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는데, 이거는 함수의 증가의 정의에 따라 확인이 가능해요. 여기를 봅시다. 둘이 서로 대소관계가 이런 임의의 두 실수 x1, x2에 대하여 이 식의 값이 항상 음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. 자, 그 왜 그런가 하면 함수식을 보면서 이 식은 x1의 세제곱 마이너스 x2의 세제곱으로 적을 수 있죠. 그리고 나서 인수분해 공식 적용해서 인수분해의 곱의 형태로 식을 이렇게 나타내고 나면 이제 각자 부분의 부호를 좀 생각해 볼게요. 전제로 깔아둔 거에 따라 이 식의 값은 음수일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이 식의 값은 양수일 수밖에 없는데 그 왜 양수일 수밖에 없나요? 궁금할 수 있죠. 자, 이 식은 완전제곱식의 형태가 보이도록 이렇게 변형이 가능합니다. 이 식이 이렇게 변형이 가능해요. 그러고 나면 여기도 제곱이 취해져 있고 여기도 제곱이 취해져 있으니까 이 부분의 값은 당연히 0 이상일 거고 이 부분의 값도 당연히 0 이상일 거라서 이 전체 식의 값은 그럼 0 이상이겠네요?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, 그렇다면
이 통째로의 시계값이 0일 수도 있는 건데 함부로 이 시계값이 양수일 수밖에 없다고 단언을 해도 되는 건가? 또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. 그럼 봅시다. 이 시계값이 0이 될 때가 언젠가 생각을 해보면 이 제곱 안쪽이랑 이 제곱 안쪽이 동시에 0이 될 때만 이 시계값은 0이 돼요. 그 말은 x2와 x1이 동시에 0일 때만 이 시계값이 0이 된다는 건데 전제로 깔아둔 거에 따르면 x1, x2는 기본적으로 서로 같은 수가 아니다고 전제를 깔아둔 거니까 x1, x2가 값이 동시에 0이 될 리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시계 값이 0이 될 리는 절대 없고 항상 양수일 수밖에 없다고 결론이 나오는데 여하튼 식 변형해 생각해본 결과 자, 이 시계 값은 양수일 수밖에 없어요. 이 시계 값은 음수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음수랑 양수 곱하면 당연히 음수 되니까 자, 이 시계 값은 음수가 되게 돼 있고 이 식을 변형했을 때 이런 관계 성립한다는 거죠. 자, 그러면 이러한 임의의 두 실수 x1, x2에 대하여 이런 관계 성립한다면 함수 fx는 함수의 증가의 정의에 따라 실수 전체 집합에 증가한다고 볼 수 있겠죠.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함수의 도함수를 구해보잖아요. 그리고 나서 이 f'x 식에다가 x에 0 대입해보면 f'영의 값이 0이 나옵니다. 그러니 이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를 보고 있죠. 또 그 구간에서 이 함수가 증가합니다. 그때 이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f'x의 값이 반드시 양수가 되는 게 아니다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. 이 발례를 통해서 이 동그라미 1번 사실에 역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 동그라미 2번 사실에 역은 또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 함수를 예로 들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감소하거든요. 그거는 또 함수의 감소의 정의에 따라 수식을 동원해 이런 식으로 살펴볼 수도 있는 건데 자, 이 함수는 좀 간략하게 갑시다. 직관적으로 둘이 함수 식을 비교해 보면 여긴 마이너스 없고 여긴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 함수의 그래프를 x축에 대해 대칭 이동시키면 이 곡선이 나올 거 아니에요. 자, 그럼 보세요. 이 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 증가한다는 거 증명해냈잖아요. 그러면 자, 이 함수의 그래프는 실수 전체 구간에서 오른쪽으로 봤을 때 계속 위로만 뻗어가요. x값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한다는 논리 성립하는 함수니까. 그러면 그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를 x축에 대해 대칭 이동시켜 놨을 때는 이 함수의 그래프는 당연히 실수 전체 구간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오겠죠. 그러면 이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과 함께 이 함수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감소하겠다라고 직관적으로 좀 납득해 줍시다.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 함수를 fx 함수다라고 좀 더 볼게요. 그러면 이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 보고 있어요. 그 함수가 이 구간에서 감소하잖아요. 자, 그때 그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f'x의 값이 반드시 음수인 건 아니다라는 걸 또 이 예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. 이 함수 미분해가지고 f'영의 값을 계산해보면 0이 나오거든요. 자, 그러면서 이 발례를 통해서 이 동그라미 2번 사실의 역 역시나 성립하지 않겠다는 거 확인 가능하고 이 원래 봤던 참인 명제 자체가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 성립하는 이 동그라미 1, 2번 성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런데 이 사실관계의 역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도 좀 주의 깊게 잘 봐둬야 돼요. 그리고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은 이 x세제곱이라는 함수가 발례로서 또는 좀 특수한 케이스에 대한 예시로서 자주 등장할 거라서 이 함수에 대해서는 많이 상세하게 얘기를 해봤는데 자, 이 모든 내용을 잘 정리해 둔 채로 이제 다음으로 또 넘어가도록 합시다.